번째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난달에 이어서 고비를 잘 넘긴 암 환자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제 7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또 7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매번 이제 7분씩 이제 얘기할 예정입니다. 외래원 환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좀 좋은 케이스를 많이 설명해 주라고. 항상 좋은 케이스도 있고 나쁜 케이스도 있지만은 좋은 케이스를 통해서 긍정적인 힘을 받으면은 치료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긴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경우들을 치료를 해서 좋아졌던 경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보면은 지금 제가 의사 면허증 처음 딴 게 이제 93년도, 그때 이제 인턴 들어갔으니까 벌써 32년 됐죠. 그리고 전문의를 이제 97년도에 땄으니까 28년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많은 암 환자들을 봐왔기 때문에 치료됐던 사람도 있고 치료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치료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치료에서 성공했는지 그거에 대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포인트는 결국은 체력이었던 것 같아요. 체중이 안 무너지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암은 좀 커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암을 이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오늘 고비를 잘 넘긴 암 환자 8번째 환자분은 60대 여자 환자인데요. 2013년도에 유방암 2기 진단하에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또 하고, 그 다음에 허투 양성이 돼서 허세틴 치료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호르몬도 양상이 돼서 페마라라는 항호르몬제를 복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6년, 그러니까 3년 만에 그 재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환자분은 굉장히 이제 충격이었죠. 사실은 호르몬 약 먹고 허세틴 치료도 했으니까 당연히 재발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발이 됐던 거죠. 그 재발이 됐는데 어디에 됐냐? 뼈에 이제 재발이 됐고, 그리고 환자분은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본인은 이제 더 항암제를 해야 되지만은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비타민 치료하고 알파모신, 사이모신 알파1 주사를 꾸준히 맞았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쇄골에 있는 암이 진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검사할 때마다 나타나긴 하지만 얘가 움직이질 않고 벌써 2016년부터 지금이니까 거의 한 9년 가까이 됐죠. 9년 동안 암이 진행이 안 되니까 본병원에서는 완치라는 이제 판정을 했죠. 그렇지만 환자는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와서 괜찮죠 확인하면서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지금은 비타민 주사는 못 맞아요. 왜? 혈관이 없어서. 그냥 알파모신 주사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끔은 이제 한 달에 2번씩 와서 맞으면서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이유를 제가 이제 얘기했죠. 8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만 오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환자분은 꼭 오시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좋대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되고 또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한번 얘기 나누고 됐으면은 그동안 가졌던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한꺼번에 없어지면서 결국은 내가 완치됐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쁘게 이제 그럴 때마다 오시라고. 그래서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한 달에 2번씩 저희 병원에 와서 상담을 잠깐씩 하고 가십니다. 저도 사실은 치료가 잘 됐던 환자가 자주 병원에 와주시면 참 고마울 뿐이죠, 실제. 네, 그 다음 환자, 이제 고비를 잘 넘긴 암 환자, 이제 9번째 환자분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얘기했던 환자인지도 모릅니다. 78세 여자인데요. 7년 전에 대장암 3기 진단받고 1차적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3기니까 항암제를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항암제가 이제 경구용 항암제 젤로다를 이제 처방을 합니다. 젤로다는 사실은 경구용이라고 주사 안 맞으니까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부작용이 세게 나타나는 분은 되게 심하게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우리가 이제 수족증후군, 이 손발이 아프고 여기가 벗겨지고 하는 증후군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구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고, 이분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한 달, 2달 정도 하다 보니까 구토하고 식사를 전혀 못하니까 환자분 자체가 본인은 이제 항암 치료 안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희 병원에 와서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복막내 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본병원에서 항암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환자는 본인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임종 준비를 하겠다고 하고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어요.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정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초반에는 TPN 주사 그리고 비타민하고 글루타치온 주사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는 TPN은 이제 식사가 가능해지니까 TPN은 그만두고 아미노산 수액만 맞췄죠. 비타민C하고 아미노산, 글루타치온 이렇게 맞는데 처음 이 환자를 봤을 때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했어요. 암이 대장암이 1년 만에 재발됐고 복막내 전이니까 앞으로 좀 있으면 식사도 전혀 잘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환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5년 동안 맞게 된 거예요. 지금도 와서 맞지만은 5년 동안 맞으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대요. 본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 환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가족들의 힘인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매주 환자분을 모시고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췄다는 거죠. 실제 매주 병원에 와서 주사 맞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매주 5년 동안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와서 주사를 맞으면서 체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되게 지쳐요. 짜증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주사를 맞고 내가 열심히 체력적으로 버틸 수만 있다면 결국은 암과의 싸움에서 질 가능성보다는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환자를 통해서 체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고비를 넘긴 암 환자 10번째 환자분은 방광암 환자인데요. 60대 남자 환자는 2022년 10월에 방광암 1기를 진단받고 내시경적 시술, 우리가 이제 긁어내는 시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BCG 치료를 해요. 그래서 한 6번 정도 이제 BCG 치료를 했는데 수술도 잘 됐고 BCG 치료도 잘 됐는데 이 BCG 치료를 하다가 부작용이 생각보다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6회를 해야 되는데 6회를 다 못하고 2회만 하고 중지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2년 만에 재발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내시경적인 시술을 했지만은 종양들이 여러 군데 너무 많이 퍼져서 다 제거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 상황을 본 다음에 이제 수술 여부를 이제 결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안한 마음에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저희 병원에 왔었죠. 그리고 SVCT2 검사를 하고 수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24 정도. 우리가 보통 없는 분이 한 30%고 평균적으로 한 2.75니까 거의 평균의 한 8배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이제 비타민C 혈중 농도, 우리가 비타민C 치료를 할 때는 혈중 농도 400 이상을 맞추라고 그래요. 그러면 20g을 맞고 혈중 농도를 체크하면은 보통 그 환자에 따라 다른데 만약 100이 나오면은 4배니까 80g이 목표 용량이고 140이 나오면은 60g이 목표 용량입니다. 이 환자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70g이 목표 용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이제 70g을 이제 꾸준히 맞으라고 했는데 환자가 이제 집이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라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비타민C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70g이 아니라 80g 용량을 더 높여서 맞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잘한 거죠. 어차피 70g이 가장 기본이고 그 용량을 좀 더 올리면 400 이상 올라가니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랬더니 3개월 만에 방광경을 했더니 원래 남아있어야 될 종양이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또 3개월 후에 이제 다시 검사하기로 하면서 환자분은 지금 굉장히 해피한 상황으로 갔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그 당시에 SVCT2 검사를 안 했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비타민C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SVCT2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비타민C는 꼭 맞는 게 좋아요. 왜? 내 몸의 기본적인 체력과 면역력
혈축을 올려줄 수 있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혈축 농도 200에 맞춰서 보통 30이나 40, 어떤 분은 이제 50g까지 이제 그 비타민 C를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다른 치료랑 병행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그 비타민 C가 그 SVCT2가 안 나오니까 비타민 치료 의미가 없다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 왜? 이 비타민 C가 그 고용량을 맞는 거는 암세포를 직접적인 죽이는 효과고요. 이 저용량을 맞는 거는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저용량이라도 꾸준히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왔던 환자분도 그 최근에 이제 폐렴이 걸렸는데 그분 이제 그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 그 전까지는 비타민 C를 맞았어요. 그 한 30에서 40g 정도 맞았는데 그때만 해도 폐렴이 안 생겼어요. 근데 그 SVCT2 수송체 검사를 하고 나서 그게 결핍으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폐렴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수송체가 없다고 해서 비타민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적은 용량으로 꾸준히 맞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비를 잘 넘긴 암 환자 11번째 환자는 60대 남자 환자예요. 이분은 이제 폐암 진단하에 수술이 불가능하여 이제 항암제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아는 것처럼 항암제만 가지고는 암을 완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병원에 와서 고주파 온열 치료하고 비타민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받다 보니까 암이 많이 줄고 더 이상 이제 암이 더 줄지도 않고 중지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고 환자가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러니까 담당 교수님이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지켜보자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보고 괜찮으니까 이제 2달 보고 그러면서 빠른 간격으로 CT를 찍었는데 전혀 암이 진행을 안 되고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추적 팔로업 했는데 추적 관찰을 했는데 암세포가 그대로인 거 보고 환자분한테 이제 완치 판결을 한 거죠. 저희 병원에는 그 후로도 계속 와서 비타민하고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를 해서 암을 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항암제를 계속 가는 방향도 있지만은 그 항암제를 중지하고 관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찰한다고 그냥 관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바로 그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 비타민 치료라든 다른 보조 치료를 꼭 해줘야 돼요. 그 보조 치료를 할 때와 안 할 때 치료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항암 치료가 끝났어도 계속적으로 온열 치료하고 비타민 치료를 일주일에 2번씩 해서 5년이 지나서 완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비를 잘 넘긴 암 환자 12번째 환자분은 60대 남자인데요. 목 부위에 이제 큰 종양이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흑색종으로 나왔어요.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크다니까 첫 번째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만 해야 된다고 해서 항암 치료를 했어요. 항암 치료를 했는데 처음에는 효과를 보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암이 진행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담당 교수님도 당신은 항암 치료를 약을 바꿔서 했지만은 결과가 안 좋아서 당신은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호스피스 이제 가라고 하면서 저희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환자 상태가 너무 괜찮았어요. 너무 괜찮으니까 저희 병원에서 이제 비타민 치료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다른 병원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제가 서울성모병원으로 보냈죠. 그랬더니 서울성모병원 이제 종양내과에서 다학제를 열었어요. 다른 과랑 같이. 그랬더니 다학제에서 성형외과랑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수술을 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워낙 종양이 크니까 여기는 뭐 림프절이나 혈관들이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수술 잘못하면은 환자가 수술방에서 죽을 수도 있는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암이 종양이 너무 크니까 이 상황에서 항암 치료해갖고는 한계가 있을 거란 판단하에서 수술을 들어갔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갖고 정말 말끔하게 이제 암이 없어지고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했죠. 그랬더니 암이
5년 지났는데 완치가 됐고, 이분이 이제 정년이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왔을 때 정년이 2년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본인의 평생 소원은 정년 퇴임을 하는 거였는데 무사히 정년까지 퇴임을 하시고 완치표 현장을 받아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SBCT2가 결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비타민C 용량을 줄여서 이제 했죠. 만약 그 당시에 SBCT2 검사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냥 환자를 계속 비타민C만 하면서 이제 치료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대학이 이제 서울성모병원이었었거니까 마지막으로 그때 이제 보내서 환자를 수술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참 럭키한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본인은 열심히 치료했겠다니까 끝까지 치료를 해달라고 하지만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종교와 상관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로서 명상을 해도 좋고, 그래서 평온의 안정을 찾으세요. 그래야 치료 결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불안에 쪼달리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생겨서 암세포가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암과의 싸움은 체력과의 싸움이라는 거 꼭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체력이 1차고 그 다음이 항암 치료고 그 다음이 보조 치료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비를 잘 넘긴 암 환자 13번째 환자는 70대 남자 환자인데 2018년도에 방광암 진단하에 수술하고 BCG 치료를 6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6개월 만에 후복막 림프절에 이제 전이소견이 보여서 항암 치료를 했죠. 1차 항암 치료로서 이제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암이 더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2차 항암 치료제로서 이제 면역 항암제인 티센트릭을 사용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중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2차 항암제 치료할 때부터 이제 내원하여 고주파 온열 치료, 비타민C 치료, 자닥신 미질토 치료를 꾸준히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불안감은 생기죠, 사실은. 그랬는데 다행히도 항암 치료가 중지되고도 암은 성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됐고, 우리 병원에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는 계세요. 그랬더니 진짜 처음에 치료해서 암이 준 상황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완치라고 이제 보통 많이 평가를 합니다. 비타민C 치료도 효과를 봤지만은 이 환자한테 정말 효과를 봤던 거는 PSD-2000이라고 생각해요. PSD-2000은 FDA 승인난 온열 치료 기구로서 간, 배 쪽, 간하고 이제 배하고 이제 골반 쪽에 있는 종양에 타겟팅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8군데에서 한 곳을 향해서 이제 치료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온열 치료 기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은 배 쪽은 PSD-2000, 유방은 알바온 4000, 폐 같은 경우는 셀시우스 같은 각각의 이제 암의 종류에 맞게 온열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만약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에 중지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은 암은 줄어들었지만은 다시 성장했고 다시 재발돼서 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쉬는 순간에 암 치료가 끝나서 쉬는 순간이라도 보조 치료는 꼭 하세요. 보조 치료를 하면 할수록 암의 재발이라든지 암의 치료 결과들을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환자는 14번째 환자로서 60대 여자 환자였어요. 건강검진을 하는 중에 자궁건강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대학병원에 갔는데 검사 도중에 뼈 스캔을 했는데 거기에 골반에 전이소견이 보였어요. 골반에 전이가 됐으면 수술이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 병원에 와서는 기수가 이제 4기니까 고주파 온열 치료, 비타민C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했죠. 그리고 면역 치료 이제 자락신 같은 거를 이제 투여를 했어요. 그랬는데 참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뼈의 암도 없어지고 자궁에 있는 암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보조 치료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고주파 온열 치료하고 비타민 C 치료, 자닥신을 5년 동안 맞아서 완치가 됐었습니다. 사실 안 받아도 완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했기 때문에 더 치료 결과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기다려서 암이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암이 완치되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결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7명의 환자, 암이 완치가 돼서 좋아졌던 경우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